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해볼 제품은 애플의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입니다. 그러니까 M1 칩이 들어간 아이패드인데요. 저도 이번에 구입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쿠팡에서 사전 예약으로 구입을 했고 12.9인치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 그리고 늘 그렇듯이 셀룰러로 구입을 했고요. 용량은 256기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M1 칩이 들어간 아이패드 프로가 나오면서 기존 거는 토사 9패드라고 불린다든지 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역시나 좀 끌려가지고 구입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1인치를 사용하다가 처음으로 12.9인치를 구입을 했어요. 그동안은 아이패드 프로가 11인치, 12.9인치가 같은 스펙으로 나왔고 화면 사이즈만 달랐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사이즈에 맞춰서 구입을 하면 됐다면, 이번부터는 약간의 끔 나누기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스펙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가다 보면 11인치가 애매한 포지션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도의 스펙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아이패드 에어를 구입하면 되거든요. 이게 펜슬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저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기계 덕후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냥 아이패드 에어를 사라 이렇게 추천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11인치에서 12.9인치로 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결정적인 건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겠지만, 제가 11인치를 사용하면서도 12.9인치를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한 적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를 움직이는 환경에서 쓰지 않는다는 게 제일 컸어요. 주로 이렇게 책상에 고정해 놓고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이패드만 단독으로 들고도 이렇게 놓고 침대에서 본다거나 소파에서 본다거나 TV 보면서 본다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제가 이제 요새 그 헬스장 다니다 보면 선생님들도 이런 태블릿들을 굉장히 들고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라면 휴대성이 좀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쓰든지 집 외부에서 쓰든지 항상 어딘가에 이렇게 놓고 쓰는 편이기 때문에 휴대성보다는 좀 화면이 큰 거를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요새 거의 차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무게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좀 컸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랑 저는 이렇게 매직 키보드를 같이 해서 다니는데, 이 두 개를 합치면 맥북 에어보다 무거운 약간 이상한 일이 생기거든요. 휴대성을 생각한다면 사실 12.9인치는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차 아니고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걸 들고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어깨가 빠질 것 같다고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휴대성보다는 좀 화면 사이즈를 더 키우고 싶었고, 그 이유는 아마 가장 결정적인 건 스플릿 뷰를 쓸 때 화면을 나눠서 보다 보면 좀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크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2.9인치를 받은 지 한 3일 정도 됐어요. 근데 진짜 12.9인치를 처음 본 건 아닌데 정말 화면이 큽니다. 그게 가장 체감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근데 화장실 갈 때 이거 들고 가는 게 좀 부담이 돼요. 11인치 쓸 때는 그래도 들고 가고 화장실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었는데, 얘는 그러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좀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들고 가기가 좀 겁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 모드로 사용할 때도 가상 키보드를 쓸 때 이렇게 손이 끝까지 안 닿는 부분도 좀 생기고 좀 손이 좀 땡긴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그리고 예전에 11인치를 쓸 때는 가로 모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가로로 쓸 일이 진짜 매직 키보드에 거치하지 않는 이상 가로로 쓸 일이 거의 없었는데, 얘는 그냥 침대에서 볼 때도 가로로도 쓰게 되는 그런 좀 차이가 있었고, 그래도 이제 화면이 크니까 좋은 점들도 당연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화를 볼 때라거나 아니면 PDF를 볼 때 더 이제 쾌적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아까 그 12.9인치를 쓴다는 친구 말로는, 그 친구가 이제 주말마다 KTX로 통근을 하는데, KTX에서 보고 있으면 내가 뭘 보는지 그냥 온 기차에 광고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저도 그럴 것 같은 게, 만약 카페에서 이걸로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게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그냥 눈이 저절로 가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예상 못한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좀 스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M1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체감이 되냐? 그러니까 인기 있는 이유가 M1으로 변했기 때문인데, 체감이 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가장 체감이 되는 부분은 발열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11인치를 쓸 때는 이제 종종 뜨거워진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거는 같은 작업을 해도 확실히 그게 덜 하다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발열 관리가 가장 그랬던 것 같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11인치, 12.9인치라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뭐하지만, 체감으로 봤을 때 별로 이렇게 막 엄청 나아졌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다른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이 화면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다고 했는데, 처음 받았을 때는 좀 다르다, 괜히 그런 생각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색감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사람 눈이 간사한 게 3일 지나니까 그냥 똑같은 것 같습니다. TV도 왜 80인치를 사도 3일이면 적응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기존에 11인치도 최신형을 썼었기 때문에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체감이 된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사부장 매뉴얼님 같은 경우는 2세대에서 5세대로 이제 그 기변을 하셨는데 확실히 체감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약간 논란이 됐었던 여기 테두리 이슈 같은 건 당연히 존재하고요. 특히 테두리는 블루밍하고 달리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 항상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하얀색 화면이면 더 티가 나고 그런데 뭐 제가 뭐 테두리를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체감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뭐 실드 칠 부분도 아니고 그냥 다음에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게 아마 이쪽 끝쪽에는 그게 덜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들었는데 나중에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하드웨어의 스펙을, 그러니까 이 좋은 스펙을 과연 소프트웨어가 따라가고 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예전하고는 반대죠. 예전에는 아이패드의 하드웨어적 스펙이 못 따라간다라고 좀 많이 좀 평가를 받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정말 아이패드 스펙은 좋아요. 이게 무슨 뭐 16인치 i9 맥북 프로보다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게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처럼 이게 뭐 직업의 영역인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이런 성격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오랫동안 하나의 툴에 익숙해진 사람이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로 작업하느니 그냥 컴퓨터 켜고 말지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 라이트룸으로 사진을 보정할 때도 컴퓨터에 보면은 이제 제가 기존에 그 업무용으로 다 세팅해 놓은 프리셋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 아이패드에서 쓸 수 없다 보니까 이게 뭐 가지고 와서 쓰면 되지 않느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프리셋을 잘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진짜 일을 하거나 작업할 때는 컴퓨터로 하는 게 빠르다. 성능과 상관없이 그런 프리셋들을 활용하기가 컴퓨터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영상 편집 같은 경우도 제가 파이널 컷이랑 프리미어 프로를 둘 다 할 줄 아는데 좀 그 문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 컴퓨터의 그 사용성이 익숙해지면 루마프장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긴 한데 분명히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비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그럴 거면 그냥 컴퓨터 켜서 빨리 하고 말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업무와 관련된 건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일러스트도 그냥 확인용, 직업과 관련된 거보다는 이제 취미로 뭔가를 생산하는 데 좀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제 팟컷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팟컷이 좀 그 아이패드 버전으로 나오면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데 그건 나와봐야 아는 거고 어쨌든 저는 취미에서 뭔가를 생산할 때 많이 더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매직 키보드 구입했는데 이거 그 문제의 그 가격 449,000원짜리를 구입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취미에서 뭔가 생산하는 그런 거와 연관이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정말 순수한 호기심에 로지텍의 그 콤보 터치도 구입을 했습니다. 결국 직구를 해가지고 곧 도착할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 매직 키보드랑 그거를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인치 아이패드만 쓰다가 12.9인치로 넘어온 아주 짧은 소감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뽐뿌 넘치는 비디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